전화가 울리는데.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전화가 좀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는 하나는 최근에 보면 이제 반문재인으로 뭉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또한 그 와중에 하나의 우파의 대안으로서 황교안 전 총리를 굉장히 이제 지지한다거나 또 뭐 지지율이 범보수 범우파 내에서 황교안 씨가 지지율이 가장 1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황교안 씨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또 소위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 측면 하나 하고요. 예.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뭉치자는 거에 대한 측면과 이제 황교안 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서로 이제 연관이 묶여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선 황교안 씨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고 보는 게 첫째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득세를 하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런 상황을 맞게 된 1등 공신이 나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본인이 전임 정권에서 사실 최고위직까지 올라가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국내 국방, 안보, 외교,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분명히 탄핵은 이런 왜곡 선동된 그리고 불법 세력들과 심지어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세력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 미국의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북한의 어떤 정보력의 어떤 결국은 하나의 결과물로 이 탄핵에도 상당히 관계됐다는 것을 알 정도로 지금 현재 지난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러면 그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는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리고 이게 잘못돼가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침묵을 했느냐. 저는 첫 번째는 황교안 씨가 박 대통령과의 사사로운 감정, 소위 말해서 이 탄핵이 한창 무르익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총리 교체 문제에서 김병준 씨가 교체로 그때 이름에 이제 오르내릴 때 청와대에서 이제 황교안 씨에게 문자로 이 경질한다는 그걸 받고 황교안 씨가 바로 오후에 이 총리 이팀식을 하라는 지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 감정적으로 나는 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이 응어리로 결국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총리 권한 대행까지 가면서 결국 이 탄핵 자체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침묵을 지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 하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국가 대사가 위기 상황에 맞이하게 된데 불구하고 자기 처신을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은 저는 적의 어떤 적과 동침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전혀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첫째 판단하고요. 두 번째. 이 대선, 탄핵 정변 이후에 예. 국가가 이제 어떤 중차단 어떤 위기에 빠지고 이 좌파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 북한의 김정은과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이 남북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황교안 씨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교회 열심히 다녔죠. 예. 이제 문재인이가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이 탄핵 정변에 가담했던 이게 비겁한 정치꾼들이 서서히 이제 머리를 내두려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섞여가지고 소위 일부 친박 세력들이 황교안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추대 비슷하게 하는 이런 모임을 가지니까 거기에 이제 맞장구 쳐가지고 한마디 페이스북에 한마디 던지는데 이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비겁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서 침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두 통강이, 토막이 났는데, 이제 와서 뭔가, 하나의 그 자기를 부르는 신호에 따라서 청년들과의 대화, 이런 비겁한 한다는, 이런 인물은요, 절대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더더구나,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위 지도자라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른 소리를 하고 불의와 싸우는,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광장에 나와서 피를 토하듯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지도자고 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그런 하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지금 황교안 씨의 행태는요, 전형적인 관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는 절대적으로 보수 우파의 대안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숙하고 자신의 어떤 침묵과 비겁한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소위 기독교적으로 회개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고 저는 처절한 그런 자기 반성, 자기 사과, 자기 속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씨는 집에서 푹 쉬어라. 예, 맞습니다. 푹 쉬어라. 저는 그걸 제가 주장하고 예. 또 하나 이 관련해서 뭉치다는 얘기 하는데요. 지금은 뭉칠 때가 아닙니다. 자, 뭉쳐서 뭘 하게요? 뭉쳐서 뭘 하게? 문재인이 탄핵하려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뭉치다는 건요. 정치꾼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어떤 지난 과오를,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공항적으로 물타기 하는 거라고요. 이들이 뭉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13 총선에서 다음 총선 21대 총선까지는 19개월이 남았습니다. 19개월. 그러면요. 막말로 6개월 전에 새로운 정당이 탄생해도 국민들 지지받아서 저 문재인 좌파 정권을 충분히 괴멸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 1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소위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019년 연말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느냐? 뭉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주의 정치 세력들을 삭슬이 물갈이해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토양을 위해서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들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더더구나 보수 우파의 괴멸 자체가 기회주의, 좌파 성격을, 경제는 좌파, 뭐 안보는 보수,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유승민 같은 저런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또 안철수 같은 물에 물탄 저런 인간들이 두 번 다시 정치권에 기울이지 못하도록끔 정치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물갈이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렇게 시간을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어설픈 정치꾼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투쟁하고 선명한 정치 세력들이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사와야 돼. 그런 세력이 필요할 때 투쟁의 시기지. 지금은 뭉쳐서 말씀 뭐 하겠습니까? 이들이 뭉치는 목적 자체가 문재인을 탄핵하기 위한 세력 합친다 하면 저는 또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야당인지 여당인지 주사파 2중된지 3중된지 도대체가요, 전혀 정치 색깔이 불분명한 이런 정치꾼들이 현재 이 여의도에 판을 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뭉치다는 얘기는요, 탄핵에 찬성하고 거기에 발을 담고 부역자들, 침묵 지킨 기회주의자들, 이들이 서로가 잘못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잘못에 대한 부분을 평가 비판받기 어려우니까 묻어가지고 뭉쳐서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가자. 그리고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을 위해서 대항하자. 이런 그 정치적 꼼수, 저들이 과거 잘못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꽃길을 깔아주는 형태밖에 안 돼요. 뭉치자는 얘기는. 예. 지금은 뭉쳐서 아무 의미 없어요. 막말로 선거가 앞으로 3, 4개월에 다가온다. 그러면 또 정치가 또 이해가요.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선거도 상당히 오래 남았기 때문에 뭉쳐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리 자체가 네. 문재인이가 너무나 과격하게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에 갖다 바친다. 그러니까 안보가 무너졌고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가 참사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 줄 몰랐습니까? 그러면 이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습니까? 몰랐다면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면 알고 했다? 정치적인 책임을 다 져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뭉치자. 결국은 거기에 대해 지지하는 국민들은요, 정치꾼들의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놀이개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뭉치자가는 세력들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뭉칠 때가 아니라 싸우고 보수 우파의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필요한 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치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원히 정치꾼들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왜 대한민국의 소위 틱테인이 전라도에 하는 것에 대해 하냐. 또 뽑아주고. 그러니까 저 정치꾼들은 그거예요. 평소에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 어떤 엔조이를 하다가 투표 전에 머리 숙이면서 90도 인사한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용서하고 그래도 이번에는 봐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치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뭡니까? 자, 뭉치도 지지하는 사람들 또 하는 얘기 뭡니까? 한편으로는 가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집단이 정치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 해산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또 같이 뭉치자고 한다고 과거는 있자고. 이런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신 상태가 저 모양이니까 정치권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뭉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이비, 사쿠라, 보수, 기회주의, 배신자를 완전히 삭슬이 정리하고 정말 새로운 가치와 이념과 정체성의 우파 정신을 지금은 우리가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안 뭉쳐도 돼요. 지금 뭉쳐야 아무런 도움도 없어요. 내부 적정 분열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뭉치자는 소리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그것은 저 정치꾼들에게 명분만 줄 뿐이고 시간처럼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또 그 이미지 살려가 다음 총선 공천받고 또 국회에 입성하고 그래서 이 정치꾼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뭉쳐서 하지 말자. 바보 같은 짓 소리 하지 마라. 전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탄핵 때 촛불에게 겁을 먹고 비겁하게 엎드려 있다가 이제 슬슬 기 나오고 고개를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무슨 리더고 지도자감입니까? 한교안 씨는 전형적인 공무원, 공직자 아닙니까? 리더나 지도자는 자기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관련했어요. 예. 얼마 전에 윤상윤이가 예. 또 반문재인 세력으로 통합하자면 김무성이하고 나경원이하고 섭격하는데 예. 그 인간요 천하의 기회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윤상윤 이 친구는요 정말 저런 쓰레기는 영원히 정계에서 추방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런 놈이 박 대통령 곁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탄핵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니 눈이 하던데 어디가 김정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권 소위 청와대에 있었던 그 기회에 처신한 정치꾼들 삭슬해야 돼요. 저 보세요. 이 윤석열 같은 친구도 말이야. 그렇게 박 대통령에서는 그 앞에서 자기 할복 자살해야지. 자기 모신 주군이 소위 누님이라고 하는 그 주군이 저런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탄핵을 당해서 차가운 구치소에서 3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저놈은 그 탄핵을 시킨 김무성과 나경원 이 패거리들과 함께 반문재인 전선에서 뭉치자. 저거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저런 놈이 아직도 여의도에 있고 또 저런 놈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들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더더구나 거기다가 맹목적으로 뭉치는데 우리도 같이 지지하자. 이런 자한당 지지자들이 있다면은 그 인간들도 미친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절대적으로 적과의 동침으로 인해서 나라가 절단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과 척결을 하도록 힘을 모아서 두 번 다시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저런 기회주의 배신자들이 특히 보수에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의를 가르치고 불의를 배척하는 이런 문화와 풍토가 정치권에서 돼야 젊은 친구들이 배운다고 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위기조성해갖고 다시 또 뭉치자. 지난 과거는 지금 묻을 때가 아니다. 최근에 보니까 거기에 또 그 선동대가 젊은 친구들도 일단 지금은 국가가 위기니까 반문재인설 형성해가지고 일단 물리친 다음에 그때 따지자. 그때 뭘 따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꾼들의 노예가 되고 놀이기감이 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신 차려. 지금은 안 뭉쳐도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21대 총선에서 2022년 총선에서 뭉쳐가지고 정말 3분의 2 의석 차지. 그때 문재인이 그때 살아있다면 그때 탄핵시켜도 돼요. 그때 주제는 뭐냐? 문재인 탄핵을 위해서 3분의 2 의석을 주십시오. 대한민국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문재인 탄생에 부역했던 자들은 전부 다 삭설이 정리한 새로운 그 보수 신당이 창당돼야 된다고, 혁신정당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지난 이 구태 정권들 삭설이하고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슈로 시켜서 보수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요. 지금은요, 때가 아니고 전혀 의미도 없는, 지금은요, 이 기회주의 정치꾼들에게 어떤 명분만 줄 뿐이다. 지금 뭉치면요, 저들을 질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 국민들은 또다시 저들의 놀이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직 1년 남았어요. 저들하고 철퇴를 갈 때가. 지금은 강력한 투쟁 동력을 확실히 하고, 또 새로운 지도자는 현장에 투쟁하고 머리에 띠를 묶고 정말 넥타이를 풀고 투쟁할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태전을 완전히 바꿔야 될 그런 지금은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우파들은 이용해야 된다. 제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윤상현이는 그 서청대에 가서 머리를 땅에다 쳐박으면서 정치를 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박근혜 대통령 사죄를 하고 있어야지. 눈이 할 때는 언제고. 하여튼 이 참 정치 뿐만 아니고요. 정진석이 같은 인간도 지난번에 홍문종 씨가 그때 탄핵다 백수 얘기를 아마 잠깐 했을 거. 근데 그때 이제 이 정진석이도 과거 도처에 뭐냐 그 친구도 말이에요. 경 탄핵에서 앞장선 놈 아닙니까? 그 친구도 자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정상모 씨 아닙니까? 유승민에 다르다고 뭐 있어? 그것도 정치의 금수저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탄핵 시점에 원내대표 할 때 특검을 완전히 좌파에다가 특검을 백기숲에 던진 놈 아닙니까? 그래서 박영수가 나와가지고 칼춤 춘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특검이 중립적이 정말, 왜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받아 좋다는 뜻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 인사에 의해서 특검을 했을 때 명명백백하게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걸 홀가분하게 털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특검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맴돌았던 놈 같으면은 그 당시에 좌파 세력들, 그 좌파 세력들 속셈을 알고 최소한도 던질 게 백지로 위임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보수 우파 내에서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말 중립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정말 산더미에서 만든 이 사건을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그런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소위 새누리당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미친놈이 왜 그랬느냐? 반기문을 염두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한 부역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놈도 결국은 탄핵에 앞장서가지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놈이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들이 결국은 반기문이가 아마 초기 나가 떨어지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은 허겁지겁 그래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와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들추면은 괴로우니까 지금 들춰서 뭐 하느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논리에 왜 우파 국민들은 놀았느냐는 겁니다. 차제 저런 놈들 정말 백서를 만들고 명명백백하게 해야 이 재판이 잘못됐고 그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견제하는 일종의 우파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한 정공법으로 그때 정말 잘못됐다는 정공법으로 가야 이 좌파를 쓰러뜨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이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래서 표를 주십시오. 이런 논리로 정공법을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박 대통령도 명예회복이 되고 과정이 잘못됐고 시작도 잘못됐다. 그래서 우파가 잘못한 게 아니라 좌파에 선동해서 민주노총 언론에 장악된 언론노조에서 이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정공법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놈들은 몽땅 척결을 정리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파가 앞으로 이런 개념으로 정공법으로 가야 되지. 걔는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고 과거에 잘못해서 앞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 하면요. 영원히 좌파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우파는 회복불능이다. 바로 그것이 이해찬이가 이 우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논리라고요. 그게 20년, 50년 얘기 나온 거예요. 우파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는 기회주의 정치꾼들이 잘못한 거지 우파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그거를 박 대통령의 무능을 돌리고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을 이런 프레임을 사와가지고 자기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와야 될 거는 저런 정치꾼들을 삭슬해야 될 어떤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파가 저는 살아나갈 수 있고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정말 투쟁의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바지 박사님 참 목이 아프라고 하고 김동현 박사님 참 목이 아프라고 이 논평을 해주셨는데 네. 윤상현이다 뭐다 할 것도 없이 사실상 자한당에 있는 인간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아주 죄가 큰 놈들 예. 그런 놈들은 무조건 정계 은퇴시켜야 됩니다. 정계 은퇴시키고 예. 그 다음에 어쨌거나 침묵 동조한 세력들도 자기 반성, 속죄, 그 다음에 자기 정계에서 책임지고 다음에 정치에 은퇴한다. 기본적으로 90% 정계 은퇴시켜야 됩니다. 90%. 거의 저는 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촛불 난동 때 다 겁먹어가지고 대가리 쳐박고 있었잖아요. 다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놈이 뭘 정치를 한다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밖에 왜 무서워서 못 나올 텐데 왜 밖에 나오가 돌아다니는지 나는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문재인이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나라가 위태롭고 하니까 예. 어느 정도 뭔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조금 견제가 심리가 발동되니까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탄핵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기 고백은 하지 않고 예. 우파, 반문재인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인간들은 우리가 일단 이용해야 됩니다. 저놈들을 이용하고 다음 총선 전에는 싹쓸이 물갈이 해가지고 영원히 정치 배신자 좋은 글씨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저놈들한테.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사태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부분은 뭉치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 또 젊은 친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뭉칠 때가 아니다. 뭉쳐도 전혀 의미 없다. 뭉쳐가지고 지금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문재인 좌파는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저절로 무너지니까 안 뭉쳐도 저절로 무너지니까 지금은 그동안에
우리 우판에 새로운 세력 재편을 할 때다. 새로운 이념과 보수파, 정말 맞아 사이비, 뭐 경제는 좌파, 이런 사이비 같은 거는 척결시키는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철장 군사력, 안보, 그 다음에 김정은 체제 레짐 체인지, 이거 우리가 강령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그 신생 혁신 정당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그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대한민국이 어찌하다가 이 정치판에 비겁한 인간들만 다 와글와글한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죠? 예? 이제 문재인이가 이 실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기 나오는 겁니다. 예? 자기 자리가 있을까 싶어서 자기 자리 차례하려고 지금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참. 자, 우리 김동수 박사님. 자, 박수. 논평. 오늘 김동수 박사님 논평 최고입니다. 최고고. 우리 또 파주 박사님 논평 최고입니다. 자. 저희 방에 오신 분들은 조용히 논평을 하고 있을 때, 이 최고의 논평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논평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적에 어떤 댓글을 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논평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한교안 총리했으면 됐지. 정치에 정치는 아니다. 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댓글을 쓰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댓글 쓰는 글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댓글을 쓴 것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도 좀 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인은 재활용할 정치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치인은 재활용할 정치인은 없다. 고지님 선제 타격, 선제 타격만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의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1년 만에, 문재인 정권도 불행하다고 봅니다. 그죠? 이렇게 1년 반 만에 이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한, 당이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도 제대로 된 야당을 만났으면 이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어차피 자한당은 더불어 민주당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라고. 같이 함께 이 나라를 망치게 한번 해보라고. 너희들이 다음 총선에서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 그 배지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배지만 지키려고 하면 되나?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주면 배지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한당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12시입니다. 12시. 자, 인사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글 중에, 한번 보자. 수삼김님 말씀. 미국 트럼프에게 편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자. 자, 이 수장김님의 트럼프에게 유엔에 한글로 영어로 눈물로 호소 매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아이가 울어야 젖을 주는 것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고,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탄핵무효TV님, 자한당 사면시,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당, 한나라당 망할 때 박 대통령님께서 살린 당장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당. 좋습니다. 자, 11월 17일 토요일 일부 행사는 2시 서울역 광장에 행진을 해서 서울역 숭례문, 서울광장, 강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부 집회를 오후 5시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이 아니라 그냥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극기를 들고 나라가 이 정도로 돼 있으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자, 인사 나누세요. 충성, 멸공. 자, 우리 TV 탄핵 무효님도 구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허준선생 TV, 우주스타 TV도 구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생긴 유튜브 구독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님, 예, 감사합니다. 제시카베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김영감님, 내일 뵙겠습니다. 법화장님도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오시면.
아, 쭉 있었습니까? 제시카 배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